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는 월스트리트 민중혁명에 대해서 혹은 월스트리트 민중봉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쭸죠. 개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짜서 그 잘 나가는 헤지펀드를 아주 그냥 거의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건인데요. 어저께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구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700년 전에 빙하가 녹은 이후로 최근까지 엘리트와 민중 사이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20세기 말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깨진 겁니다. 이제는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장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엘리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민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방형 엘리트 체제로 간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사회를 구성해서 살기 때문에 엘리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 필요하죠. 사공이 있어야죠. 언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때 그 장소에서 자기의 그 원칙과 기량을 발휘하면은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또 평소에 그러한 그 어떤 인격적인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겉모습이 아무리 평범한 민중같이 보이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는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정이 이제 본격화된 게 불과 최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의 폐쇄형 엘리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폐쇄형 엘리트들이 서로 연결을 짓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스북 최고 임원회의에 그 논의된 내용이 지금 노출돼 가지고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당선된 후에 1월 달에 있었던 임원회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의 핵심 아젠다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들은 우리가 참으로 깊게 마음 기르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완전히 이제 그 정경 유착이 아니라 정택 유착입니다. 빅텍과 정치권의 완벽한 유착이 지금 미국에서 공포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리크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인터넷 동영상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동영상 회의 전체가 리크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 한 2분 정도 2, 3분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In his first day, President Biden already issued a number of executive orders on areas that we as a company really care quite deeply about. But there has been quite a lot of disquiet expressed by many leaders around the world, from the President of Mexico to Alexander Navalny in Russia, and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others saying, well, this shows that private companies have got too much power and they should be only making these decisions in a way that is framed by democratically agreed rules. We agree with that. We agree with that. Mark will be very clear about that ideally we wouldn't be taking these decisions on our own. We would be taking these decisions in line with and in conformity with democratically agreed rules and principles. And at the moment, those democratically agreed rules don't exist. We still have to take decisions in real time. We have a system that is able to freeze commenting on threads in cases where our systems are detecting that there may be a thread that has hate speech or violence sort of in the comments. These are all things we've built over the past 3-4 years as part of our investments into the integrity space or efforts to protect elections. I wonder whether or not we can use Oculus to help a white police officer understand what it feels like to be a young black man who's stopped and searched and arrested by the police. And I want every major decision
to run through a civil rights I think lens. that these were all important and positive steps, and I am looking forward to opportunities where Facebook is going to be able to work together with this new administration. 예, 완전히 뭐 내놓고 아주 노골적인 정책 유착입니다. 빅텍과 정치권의 노골적인 유착이고요.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갔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야 지금 뭐 민주적으로 합의된 그런 규칙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검열하는 거야라고 자기들을 검열자로 자임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흑인 코멘테이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섬찟한 말입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어감을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흑인 청년들 길 가다가 불신검문 당해가지고 몸수색 당하고 바로 체포되는 일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경험을 지금 백인들이나 그 잘나빠진 보수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뭐 하자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civil rights, 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을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 고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전제를 하고 자기들한테 검열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집단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온라인 회의를 지금 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집단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컴퍼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암덩어리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이게 각국의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트위터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그 계정을 삭제했을 때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르켈은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삭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조치, problematic이라고 평을 했었습니다. 메르켈 반 트럼프 입장이었죠. 또 프랑스의 마르콩도 반 트럼프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르콩도. 그리고 EU 및 유럽, EU 같으면은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집단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조차 클레망 본느 EU 국무차관은 사기업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사기업 대표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루노 르메르 EU 재무장관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규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거대 기업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빅텍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빅텍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용된 글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마지막 줄에서 보면 Big Tech, one of the threats to democracy. 빅텍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중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 이 점잖게 생긴 이 할아버님, 이 양반 뭐라 그랬냐? 소셜미디어의 노골적 검열은 매우 불길한 조짐이다. bad sig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페이스북 핵심 경영층의 노골적 선언은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그 회의록에서 보면 닉 클렉, 이 사람은 글로벌 사안 총괄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Head of Global Affairs예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상적 상태라면 우리가 검열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얘기인데 그러한 명분을 내걸고 애국 보수 관점을 학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 엘리트가 이제
새로운 문명에 들어서면서 누구든 엘리트가 될 수 있고 모든 민중이 잠재적으로 다 엘리트다. 왜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상징 작업, 최고 수준의 상징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누구에게나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항상 제공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인터넷에서 검열하고 영어 좀 익히고 구글링 해보고 뭐 검색하고 하면 다 학습이 가능해요. 다 학습이 가능해요. 평생에 걸쳐서.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것을 조금만 노력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뭐 글 혹은 무슨 애니메이션 혹은 동영상 뭐 음성 파일, 팟캐스트 음성 파일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인류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전체한테 그걸 퍼뜨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상징 작업에 관해서 알아내기, 지어내기, 나누기, 알아내고 지어내고 나누는 것을 최고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돈도 별로 안 들이고.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엘리트와 민중이 원래는 이 상징 작업에 대한 능력과 기회에 의해서 갈라졌거든요. 11,700년 전에 빙하 녹은 다음부터. 그리고 이게 비슷하게 좁혀지는 척하는 게 이제 현대 국가에 들어서서 현대 문명에 들어서서 좁혀지는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반 사람들한테 투표권은 있죠. 그것도 남성 기준으로만 보면 대개 서유럽과 미국을 기준으로 19세기에 투표권을 획득한 거고요. 미국도 19세기 초에 나라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까지 하면 서유럽과 미국을 기준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투표권을 획득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여전히 일반 민중과 엘리트 사이엔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얼레벌레 엮어서 몰고 가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준 게 매스미디어입니다. 신문 19세기부터 초부터 나왔고요. 물론 그전에도 좀 시도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라디오 20세기 초죠. 그리고 텔레비전 20세기 중반이죠. 이게 매스미디어들이죠. 이 매스미디어의 장벽이 깨지기 시작한 거는 1994년 인터넷 상용화로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다가 그때는 다 유선 인터넷이니까 PC에서 하는 거. 따라서 디지털 컴맹이 있죠. 컴맹. 우리가 인터넷 일리터러시. 그 컴맹이라고 우리는 컴맹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인터넷 문맹입니다. 인터넷 문맹인 사람들은 거기 못 끼어요. 그러다가 2010년경부터 스마트폰이 나오죠. 2007년에 아이폰, 2009년에 삼성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 안드로이드 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2009년에 나온 게. 그러면서 이게 확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10년 지났는데 이제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컴맹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스마트폰 맹. 스맹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맹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연세 드신 저보다 10살, 20살 많으신 분들, 저보다 20살 많으면 80대예요. 82, 3 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이걸 잘 써. 이게 스마트폰을. 저야말로 스맹에 가까워요. 기껏 한다는 게 옛날부터 하던 이 통화나 문자 외에는 이메일 확인하는 거랑 인터넷 검색하는 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지불도 안 하고 그걸로 뭐 돈 계산도 안 하고 그다음 그걸로 사진도 잘 안 찍고 사진도 어디 붙여가지고 보내지도 않고 저는 심지어는 카톡도 어플을 안 깔아놓거든요. 너무 똑깍똑깍 소리 나서 카톡 소리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이제 이 상징 작업에 대해서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냐? 엘리트와 민중이 이제는 개방형 체제가 된 거예요. 개방형 엘리트가 된 거예요. 개방형 엘리트예요. 엘리트와 민중의 구별은 상징 작업이었어요. 11,700년 동안 그 벽이 최종적으로 깨진 거예요. 이게 이제 5G AI 시대 가면 더 깨지게 되죠. 이제 거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장벽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엘리트 집단 혹은 엘리트 놀이가 뭔지 아는 집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스크럼을 짜죠. 그 스크럼 짜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기존의 폐쇄형 엘리트의 맨 마지막에 막차 올라탄 게 바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란 말이에요. 2010년에 막차 올라탄, 2010년대에 막차 올라탄. 그러면서 막차를 제대로 해서 이제 완전히 뭐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그 기존의 폐쇄형 엘리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다리 걷어차기죠. 자기 막차 올라탔으니까 팔로 덤벼. 팔로 너희 우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너희 안 다뤄. 우리 저기 뭐 애플 저기 뭐야 그 애플 스토어에서도 너희 안 다뤄. 걷어찬 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폐쇄형 엘리트들은 지금 사다리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니들 천한 것들이 어딜 여길 기어 올라와 이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다 기어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개방형 순환구조 만들어야 된다라고 깃발 들고 나와서 4년 동안 시원하게 대통령 질 해먹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스크럼 짜고 해서 묻어버린 거죠. 근데 묻혀지나 저게? 이 과정에서 구성 멤버가 확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동심원 일본은 빅3와 중국 공산당이죠. 빅3는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같은 뭐 투자금융사, 그 다음에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 이게 빅머니죠. 빅텍,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빅텍이죠. 빅미디어, CNN,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이게 빅미디어죠. 이게 빅3,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게 동심원 일본이에요. 여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조 단위예요. 빌리언 단위. 그 아래 뭐 hundreds of millions, 그러니까 뭐 한 1, 2억 불 뭐 이짝저짝에서도 잘 움직이는, 또 1,000만 불에서도 잘 움직이고 100만 불 단위에서도 잘 움직이는 인간들이 워싱턴 정관계 인사들이에요. 또 출세길 이걸로 잘 움직이고. 이게 동심원 2번이죠. 이게 그냥 한 동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성 멤버가 드러났다고. 멤버십이 어떤 구조인지 요번에 의도가 드러났죠. 뭐 트럼프가 결국 뭐 한 거예요? 미국을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강화하자라는 애국 운동한 건데 그걸 그냥 무슨 말하자면 그 폐륜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이 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주권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 의도가 그런 거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침투 이전부터 이런 의도를 가진 자들이 1990년대부터 또아리를 틀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악마성이 드러나죠. 이게 저는 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사용한다고요. 아까 저커버그 보세요. 바이든의 정책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참 잘 다루고 있다. 첫날 한 바이든의 그 행정명령들이. 그 황당한 행정명령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게 뭐냐? 트랜스젠더 수술 받은 사람이 군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해서 여군으로 입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행정 사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에너지 그 키스톤 XL 노선 다닥 걸은 거 건설 과정. 이런 게 자기들이 원하던 거다. 이렇게 저커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저기 맨 마지막에 흑인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한다는 게 꼭 무슨 뭐 백인 경찰 붙잡아 놓고 길거리에서 부신검문에서 수색하고 체포하고 이렇게 흑인 청년이 당하는 일 같은 걸 백인 경찰한테 뭐 한번 복수극을 펼치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다. 잠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병든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페이스북 최고 임원회의에서 하는 발언이에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페이스북 공간 자체는 civil rights, 인권 감수성이 있는 그러한 진실된 얘기로 가득 차야 된다. 이때 이 사람들 인권 감수성이 뭐예요? 핵심이 죄책감입니다. 얘들은 우리 친일파 하듯이 얘들은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거기에 대한 죄책감.